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로 에스턴 마틴의 신차가 공개가 되어서 구경하러 왔는데요. 참고로 제 뒤에 있는 차량이 아니고요. 저 뒤쪽에 보이시면 에스턴 마틴의 그랜드 투어러인 슈퍼카 플래그십 모델인 벤퀴시입니다. 참고로 이 벤퀴시 같은 경우는 현재 2024년에 3세대로 세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디자인도 바뀌고 옵션도 바뀌고 또 이 V12 요즘 많은 브랜드에서 12기통 차량을 단종시키는 추세인데요.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플래그십 모델에는 12기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형 벤퀴시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고! 지금 보시는 차량은 벤퀴시는 아니고 벤티지입니다. 참고로 에스턴 마틴의 SUV 라인을 제외하면은 이런 세단이라든지 그랜드 투어러 같은 경우는 V 네이밍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벤티지 같은 경우도 V로 시작하고 있죠. 제가 왜 벤티지부터 보여드리냐면은 신형 벤퀴시의 디자인을 이 벤티지에서 많이 차용을 했다고 합니다. 벤티지 같은 경우는 V8, 8기통이고요. 저 옆에 있는 차량이 바로 12기통입니다. 기통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출력도 좋아지고 엔진 회전 질감이 상당히 부드러워지는데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벤티지의 헤드램프는 신형 벤퀴시와 디자인을 아예 공유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같은 게 이 벤퀴시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벤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공개가 되었긴 하지만 저는 사실 이 벤티지를 타보지도 않고 실제로는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예쁩니다. 그랜드 투어러면서 슈퍼카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외장 전면 곳곳에 카본 파이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량들은 이제 제로백이라든지 첫 구동력을 굉장히 빨리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상당히 가벼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 벤티지 같은 경우도 이 공차 중량 기준으로 1.7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차량도 V8 4.0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서 마력은 약 500마력대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 문을 열어볼게요. 이게 국내 버전이 아니라서 지금 좌핸들이 아닌 우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우핸들 차량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참고로 이 엔진 스타트 버튼은 요 상단 쪽에 위치해 있고요. 요 버튼을 누르면은 시동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뉴얼이 들어왔는데요. 에스턴 마틴 해가지고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보입니다. 요즘 슈퍼카들도 이렇게 디지털 클러스터를 많이 차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도 마찬가지로 12.3인치를 가지고 있고요. 터치 감각은 무난한 것 같습니다. 막 디스플레이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참고로 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요. 현재 제가 연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비가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 보면은 기어 레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파킹은 이렇게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고 RNT는 이런 레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작될 때 변속감이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보통 슈퍼카 하면은 달리기 위해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옵션이 살짝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요 벤티지 같은 경우는 열선과 통풍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고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희한한 게 지금 제가 조수석에 앉았거든요. 운전석 아니에요. 조수석인데 조수석의 이 메모리 시트라든지 전동 시트는 요 센터 우측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티지의 운전석도 상당히 심플하게 들어가 있지만 또 이 차량이 500마력이 넘는 고마력, 고출력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들 시프트가 상당히 길고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작감도 뭔가 일반적인 차량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벤티지는 2인승 쿠페 차량이기 때문에 뒷자리 공간이 아예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수납 공간?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무엇을 놔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협소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차량은 이 컨버터블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루프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쿠페 형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썬루프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알칸타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뭔가 좀 차체가 좁아 보여서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브랜드답게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도어 쿠페 라인이라 그런지 이 도어 문짝이 엄청 깁니다. 엄청 길어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현재 행사장에는 총 3대의 에스턴 마틴 신차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홍시 색깔의 이 SUV 바로 DBX707입니다. 제가 한 반년 전쯤에 DBX707 시승기를 올렸었는데요. 정말 화끈한 주행 감각과 함께 넓은 실내 공간, 또 편안한 승차감이 굉장히 인상적인 슈퍼 SUV였는데요. 이 DBX707이 2020
202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 DBX707 제가 탔었던 거와 비교했을 때 이 그릴의 포인트들이 살짝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탔었던 2023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그릴 쪽에 좀 크롬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2025로 이게 부분 변경이 되면서,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릴이 모두 다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요. 크롬 라인들은 웬만해선 다 삭제가 되었고, 그 자리에 카본 파이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카본 같은 경우는 가벼운 무게와 함께 고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스포츠카에 많이 적용이 되는 재질인데요. 이게 DBX707에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주행등은 이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헤드라이트도 그래픽이 기존과 비교했을 때 살짝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DBX707 같은 경우는 V8 트윈터보 4.0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707, 네이밍이 왜 707이냐면은 707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제가 이거를 구형 버전으로 타봤을 때에도 정말 진짜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성능 차량들은 엔진에 열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넷 쪽에 에어 덕트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카본 재질이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DBX707 현재 전시되어 있는 차량은 이게 그냥 봤을 때에는 일반적인 펄감이 없는 주황 색깔로 보였거든요, 외장 컬러가. 근데 자세히 보면은 펄감이 더해져 있어서 실제로 봤을 때 진짜 은은합니다. 그냥 택시 색깔하고 완전 달라요. 택시 색깔 아닙니다. 그리고 DBX707, 지금 이게 707마력의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로터도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400mm가 넘습니다. 휠은 23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스펙은 전류는 285의 3호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피렐리 P0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707마력의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브레이크의 열 관리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타공형 디스크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또 고성능 이 포피 브레이크까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 보시면은 에어 서스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 2025 버전은 이제 나왔기 때문에 타보진 못했지만 2023 연식으로 봤을 때 승차감이 정말 좋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분 변경이 된 DBX707도 에어 서스펜션을 활용했기 때문에 승차감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DBX707이 부분 변경이 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바로 실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미국, 그러니까 아시아와 미국 전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핸들이 아닌 좌핸들 모델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까지 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실내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페이스리프트, 보통 페이스리프트면 외관의 변화가 많을 수가 있는데 이 애스턴 마틴의 DBX707은 실내의 변화가 압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전시되어 있는 이 DBX707은 외장 컬러와 실내 컬러가 깔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부터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세상에나. 센터 쪽도 모듈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기어 레버가 이 위쪽에, 디스플레이 위쪽에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호불호가 다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실제로 제가 조작할 때에도 뭔가 손을 뻗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D드라이브는 이 우측에 있었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슉 뻗어야 돼서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신형은 이렇게 엔진 스타트 버튼 아래쪽에 기어 레버, 토글 방식의 기어 레버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도 좀 더 럭셔리하게 변한 것 같아요. 기존의 DBX는 엔진 스타트 버튼이나 아니면은 기어 버튼 이런 것들이 센터 쪽에 있어서 불편했었는데요. 신형은 뭔가 벤틀리스러워졌습니다. 벤틀리도 보통 이런 포지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DBX707도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이 되면서 엔진 스타트 버튼을 시작해서 이렇게 기어 레버, 그리고 좌우측에 이런 옵션들의 버튼들도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센터에 모듈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사용성은 구형보단 신형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자리 잡고 있고요. 수납 공간은 이 안쪽에 컵홀더와 함께 아래쪽에 살짝 존재를 하고 있고요. 트렁크 버튼이 희한하게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구형 같은 경우도 버킷형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딱 운전자가 앉았을 때 되게 안락했습니다. 근데 신형은 약간의 형상이 더 변했고요. 또 이거는 아마 커스터마이징에 따라서 가죽의 재질이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전시장에 있는 차량은 나파 가죽인 것 같습니다. 가죽이 엄청 부드럽고 상당히 안락한 느낌까지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신형 애스턴 마틴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스티어링입니다. 기존의 DBX707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 좀 클래식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은
좀 더 스포티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패키지를 넣은 것처럼 이렇게 스포티한 3스포크가 들어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벤츠의 AMG 라인에 들어가는 스티어링 휠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홈 커버부터 해가지고 좌우측의 리모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안쪽에 패들 시프트 등등 되게 다양한 것들이 디자인이 많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거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엔진 버튼이 안 들어와서 인터페이스를 못 보여드려서 아쉽긴 한데 아마 그래픽이나 아니면 인포테인먼트 이런 것들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내에도 카본 파이버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카본 파이버와 리얼 알루미늄,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 등등 실내 소재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DBX707을 시승을 했을 때 실내 마감재라든지 소재가 정말 고급스러운 게 많이 쓰였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신형 2025 DBX707 같은 경우도 실내에 그냥 플라스틱을 웬만해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령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이쪽에는 발이 많이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플라스틱이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아래쪽까지 모듈이 다 이 실내 내장재에 들어간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실내 소재는 진짜 에스턴 마틴이 역대급으로 잘 신경을 써서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든지 차체 사이즈에 변화는 없지만 2열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이게 707마력의 고성능 SUV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이 정말 잘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DBX707의 경쟁차를 뽑자 하면은 람보르기니의 우루스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 2열에 앉았을 때 실내 공간이라든지 쾌적함은 우루스보다 이 DBX707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지금 4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센터턱이 살짝은 나와 있긴 하지만 엄청 불편한 수준은 아니기는 하고요. 또 이게 4인승인 것 같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5인승에 속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5인승이기 때문에 중앙에도 사람이 앉을 수는 있게 이렇게 헤드레스트까지 만들어져 있고요. 시트벨트, 안전벨트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룸도 딱 봤을 때 엄청 여유롭잖아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뼘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700마력대를 가진 SUV 중에서 실내 공간은 DBX707이 가장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옵션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이 신형 같은 경우는 1열 헤드레스트 뒤쪽에 카본 파이버가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질을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내 감성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곤 하는데요. 야, 신형은 진짜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습니다. 안 그래도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는 실내 내장재를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신형은 더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런 차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DBX707의 후면부는 2023 연식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적인 면에서 차이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실내 내장재라든지 전면부의 프론트 그릴 그 정도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후면부는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벤키시를 이렇게 눈앞에 보고 계십니다. 이 벤키시는 1세대는 2001년에 첫 출시가 되었고요. 현재 3세대로 세대 변경이 되면서 기존의 12기통은 유지를 하면서 출력과 디자인과 옵션들이 달라졌습니다. 이 신형 벤키시 같은 경우는 벤티지와 디자인 공유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특히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벤키시랑 벤티지랑 아예 똑같거든요. 근데 왠지 이렇게 같은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은 수리를 했을 때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벤키시는 에스턴 마틴의 플래그십 차량이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벤티지와 비교했을 때 엔진 자체가 다릅니다. 현재 이 차량은 V12, 12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5.2 가솔린 엔진의 자동 8단 조합으로 마력은 835마력에 토크는 무려 102토크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수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 신형 3세대 벤키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저번 달에 공개가 되었고요. 한국 시장은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 벤키시를 보기 전에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는 브랜드의 역사가 111년이 넘은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출범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턴 마틴도 마세라티처럼 이 한국 시장에 조금 더 주력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일단 이 벤키시는 프레임 자체에 앞줄 접착 알루미늄 바디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1.7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닛이라든지 차체 옆 사이드라든지 도어 등등 이 카본 파이어 파츠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경량화에 상당히 진심인데요. 하이엔드 브랜드답게 클램쉘 후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보닛 안쪽에도 카본 파이버 파츠가
그냥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차량이 경량화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플래그십이라 하더라도 다운사이징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는 1세대 벤키시를 시작으로 이 12기통을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윈터보 12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800마력이 넘고요. 또한 이 벤키시 같은 경우는 프론트 엔진의 뒷바퀴 굴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와, 근데 엔진룸을 보니까 상당히 되게 부품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미션은 자동 8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800마력이 넘는 고출력 차량입니다. 가는 만큼 그만큼 제동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전륜 기준으로 봤을 때 브레이크가 무려 이 디스크가 410mm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공형 디스크가 들어가 있고요. 휠은 참고로 21인치, 전륜 타이어 같은 경우는 275의 3호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퍼 브레이크도 전륜에는 6P가 들어가 있거든요. 야, 진짜 이 800마력의 차를 제동을 시키려면 얼마나 강력한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되나 싶었는데, 와, 진짜 이 차량을 실제로 타봐야지 진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휠캡은 벤틀리처럼 돌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돌아가진 않네요. 고정형입니다. 요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후륜 디스크는 360mm가 들어가 있고요. 전륜은 6P였지만 후륜은 4P, 4P 브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공형 디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제동 성능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자세히 보시면 캘리퍼가 총 2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륜에는 4P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보조 제동을 해줄 수 있는 캘리퍼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벤키시의 리어 휀다를 보면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리어 휀다보다 타이어가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측면에도 카본 파이버가 곳곳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앞쪽에는 에스턴 마틴 로고와 함께 V12, 12기통 엔진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엠블럼으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고요. 그마저도 모듈이 이렇게 카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카본의 사용 빈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사이드미러도 이 캡을 보시면은 카본 파이버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 차량이 지금 전원이 안 들어와서 라이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아쉽기는 하지만, 이 차량이 시동을 걸었을 경우에 램프는 이쪽에 이렇게 그래픽으로 들어오고요. 안쪽에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이게 조명이 안 좋아서 안 보이는데 이 안쪽에도 모듈이 다 카본 파이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런 트렁크 리드 쪽에 카본 파이버를 적용하는 차량이 많이 없기도 하고 면적을 이만큼이나 사용하는 것도 놀랍거든요. 그리고 에스턴 마틴 로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각으로 따로 빼뒀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는 에스턴 마틴 엠블럼은 따로 적용이 되어 있진 않아요. 또 머플러 같은 경우도 듀얼 트윈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는 내구성과 내열을 위한 그런 재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고급져 보여요. 여러분, 제가 트렁크 버튼을 못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벤키시는 실내에서만 트렁크를 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이 에스턴 마틴 벤키시의 트렁크 용량은 248리터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물론 이 그랜드 투어러긴 하지만 또 이제 슈퍼카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라든지 수납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 벤키시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전시되어 있는 차량의 실내 컬러는 약간의 파란색, 이 블루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너무 고급스럽고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저 주황 색깔 차량 DBX707을 봤을 때에도 그랬지만 에스턴 마틴은 실내 내장재에 상당히 진심인 브랜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벤키시는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와, 진짜 실내 재질이 너무너무 고급스럽습니다. 현재 지금 이 차량도 전원이 별도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픽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기는 한데요. 전방에 보시면은 10.25인치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동일한 인치수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DBX707이라든지 아니면 벤티지와 비슷한 패밀리룩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다만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실내 내장재를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양이라든지 어떤 컬러, 어떤 재질을 넣느냐에 따라서 실내 감성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다만 디자인만 봤을 때에는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인터페이스, 기어 노브 아니면은 엔진 스타트 버튼 이런 것들은 신형 에스턴 마틴에 들어가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기존의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는 이 엔진 스타트 버튼도 그렇고 기어 셀렉터도 버튼식, 또 이제 센터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했었는데요. 신형은 진짜 조작성이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또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 같은 경우는 무선 폰 프로젝션이 불가능한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에스턴 마틴의 벤키시 같은 경우는 애플 무선 카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이 아닌 유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방부에 보면은 바월스 앤 윌킨스, B&W죠. B&W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비싸다고 하는 수입차에 들어가는 이 와트수가 한 700에서 800와트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벤키시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70와트의 스피커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카본 파이버라든지 나파 가죽, 또 이 루프 같은 경우도 이게 커스터마이징으로 만든 거긴 하겠지만 루프는 보통 알칸타라 사용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 벤키시는 이 루프 쪽에도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제 알칸타라가 투톤으로 들어가 있어서 감성적인 측면을 살려주고 있고요. 또 선바이저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패브릭 소재 정말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벤키시는 이 선바이저도 미쳤어요. 그냥 나파 가죽으로 다 마감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러, 이거 진짜 이거는 너무 변태적인 것 같은데 이 미러 커버조차도 나파 가죽으로 마감을 했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자동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유니크한 포인트인 거죠. 근데 다만 이 미러 사이즈는 약간 좀 큐티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첩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플라스틱이 사용이 되어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디지털 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DBX 707을 시승했을 때랑 비교하면은 디지털 키의 디자인은 변경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존과 동일한 디자인의 디지털 키를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묵직합니다. 이게 스페어 키가 안쪽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묵직해요. 그래서 뭔가 그립감이라든지 들고 다녔을 때 좀 자랑하기가 좋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쪽에 에스턴 마틴 이 로고도 음각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런 하이엔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컵홀더 2개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까지만 있고 수납 공간은 없습니다.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이 3세대로 오면서 2인승 차량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에는 이 뒤쪽에 사람을 앉을 수 있는 2열 시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간을 협소했어요. 협소하지만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상당히 다른 포인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3세대 벤키시 같은 경우는 2열을 없앤 대신에 약간의 수납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DP 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 가방이라든지 뭐 이런 홀더들이 들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공간은 그냥 기존 2인승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170W B&W 스피커가 이렇게 뒤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스피커의 개수는 15개가 되고요. 이렇게 조수석과 운전석 모두 뒤쪽에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어서 가방 정도는 무리 없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최초로 공개된 에스턴 마틴의 플래그십 차량 벤키시를 살펴보았고요. 그 외에도 벤티지라든지 신형 DBX 707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참고로 가격 같은 경우는 국내 사양은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요. 해외 사양으로 보았을 때 국내 기준으로 약 5억 7,9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이는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페라리 12칠린드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신형 벤키시도 시승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